네, 전국에 계신 좋은교사운동 회원 그리고 오늘 우리 토론에 참여하신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온라인 정책토론회 사회를 맡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감동이에요. 이렇게 화면에서 선생님들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는 모습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이니까 너무 새롭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온라인 개학 시대에 우리 교육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토론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국에서 약 한 40분의 선생님께서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요. 또 앞으로 한 40분 정도가 좀 더 들어올 예정돼서 전국에 한 80분 정도가 함께 이 토론회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토론회 발제자와 또 논찬자로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먼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니까요, 이렇게 손을 번쩍 올리셔서 박수를 쳐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손을 흔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참여해 주신 선생님인데요. 지금 교육실천이음연구소, 우리 이번에 온라인 개학 시대에 맹활약했던 연구소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어떻게 하지 마 서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디지로그라고 하는 개념, 관계 중심의 온라인 수업들을 이렇게 막 얘기하시면서 실제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하셨던 연구소가 바로 교육실천이음연구소인데요. 그 대표에서 서울 강일초등학교 송칠섭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두 번째는 우리 좋은교사운동의 정책위원으로 또 활동하시고 또 그 전에 우리 공동대표로도 활동하셨었고요. 지금은 세종과학고등학교에서 또 새로운 방식의 이 온라인 수업의 길을 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김진우 선생님 환영해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이분 제가 빨리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좀 차가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신을진 수업과 성장연구소 소장님 모셨는데 잠시 후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논찬자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이시고요. 지금 경기 상현초등학교 교감이시면서 지금 한 학교의 온라인 개학 상황을 좀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재길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역시 정책위원이시고 지금 경기도 덕양중학교 교사신데요. 이 학교는 제가 봤더니 선생님들끼리 줌에서 남의 줌 수업에 들어가셔가지고 수업 나눔까지 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예, 그 학교에서 지금 오셨는데 우리 김성수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좋은교사운동 지금 사회쟁점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하고 이번 이 감염병 사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깊으신 분입니다. 우리 서울 덕성여고에 역시 지금 온라인 이 개학의 상황들을 또 앞에서 뒤에서 지금 지원하고 이끌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우리 이봉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안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채팅방에요. 저희가 오늘 토론회 발제문을 지금 PDF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채팅방에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보시면서 들으시는 것이 좀 이해를 좀 돕는데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토론회를 좀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모든 그 오디오를 지금 다 이렇게 꺼놓은 상태입니다. 이후에 혹시 발언하실 기회들을 좀 갖고 싶으시면 채팅방을 통해서 나중에 신청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그 중에 한 두세 분 정도에게는 좀 발언할 기회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한 것들이 있을 때는 채팅방에 좀 물어주시면 저희가 그것들을 좀 취합을 해서 좀 대신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일이 안 보인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겠어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파일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파일을 올리고 나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방금 파일을 올렸습니다. 채팅방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 보니까요, 어떤 분은 운전하시면서 이걸 보고 계십니다. 네, 네, 운전 조심하시고요. 절대 화면은 보지 마시고 소리만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발제인데요. 우리 교육실천이음연구소 연구위원이시고 서울 강일초등학교 교사이신 송칠섭 선생님께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교육 대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0분 동안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20분 시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 강일초등학교 송칠섭입니다. 온라인 원격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사로서의 역할과 대응을 좀 생각해 보면 늘 하던 일에서 조금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중순경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31번째 환자, 그 환자의 등장으로 대구가 많이 심각해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하는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교실을 떠올렸고요. 소리가 안 난다고 하시거든요. 소리가 더 가까이. 예. 마이크 꺼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니요, 켜져 있는데요. 네. 조금 더 크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안 들리나요? 다시 할게요. 큰일 났네. 자,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31번째까지 들었던 겁니다. 31번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들리나요? 네. 31번째까지 들었다고 해서 31번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째 환자의 등장으로 인해서 대구가 좀 심각한 상황에서 있었던 것들 뉴스로 접하면서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저도 그러니까 우리 교실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 상황이 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몇 가지 사항들을 놓고 봤을 때 개학이 연기될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는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한 상황에서 그러면 제일 먼저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그러니까 학급 밴드를 이제 열었습니다. 그리고 학급 밴드에 이제 학부모님들 초대하기 전에 미리 이제 편지를 써놓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일주일 연기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상황이 대충 생각되는 점에서 일단은 내가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잠깐 내려놓고 기다렸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그러니까 학부모 밴드를 열게 되면 그러니까 학부모를 초대를 해야 되는데 걱정되는 것들은 이제 개인정보 동의서라는 것들이 좀 걸렸습니다. 이 개인정보 동의서가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서는 별 문제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많은 학교 선생님들이 경험하셨다시피 민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상황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과거에 그런 문제를 끌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서 고민이 좀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근데 학교 측에 좀 물어봐도 특별한 답은 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작년도에 있던 그러니까 전년도의 정보 자료를 가지고 저희 반 그러니까 학부모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이제 드렸습니다. 처음 전화를 드렸을 때는 학교 번호를 이렇게 전화를 드렸기 때문에 한 6분 정도만 전화를 받고 나머지는 전화를 다 끊으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고 대신에 문자로 이 번호로 그러니까 담임임을 밝히고 나서 이 번호로 학부모 초대 밴드 메시지가 갈 것이니 수락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한 3분 정도 빼놓고 다 교실로 이제 학급 밴드로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3분 정도에선 다시 한번
이제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 이틀 정도 동안에는 전혀 그러니까 연락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뭐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건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결국 이제 한 두세 번 더 전화 연결을 하고 그랬을 때 학부모님들이 모두가 한 분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학급 밴드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그 한 분도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못 들어오게 됐는지를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학부모와 저와의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매일같이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학교에서 제공했던 그런 주간 학습 안내, 그러니까 이 학습들을 기반으로 했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소리가 또 좀 안 들려서요. 네, 불안정한지. 왜 이러냐 오늘? 기본적으로 학부모. 기본적으로 네. 네, 됐나요? 계속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올렸습니다. 온라인 저희 학교에서는 학년에 따라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학교 전체 플랫폼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년에서 좀 발빠르게 온라인 이학습터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교과서 단원에 대한 안내라든지 그리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올리면서 학급 밴드로는 중간중간 코로나와 관련된 뉴스를 좀 정선해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올리게 된 계기는 학부모님들이 뉴스를 뭐 충분히 시청하고 있긴 하지만은 교사의 눈으로 담임 교사의 눈으로 어떻게 그 뉴스들을 보고 있는지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그렇게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학이 좀 더 있다가 2주 정도 좀 더 연기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더 연기가 되는 상황이면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너무 많은 시간적인 그런 거리가 떨어질 것 같아서 전화 상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좀 가졌습니다. 아이들하고 먼저는 학부모와는 저와 관계는 이제 충분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아이들과의 다시 전화해야 되는 상황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에게 이제 전화를 걸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아이들과 전화 상담을 하고 싶으니 언제쯤 가능한지 그리고 상담이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을 내용들을 물어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상담이 가능했던 그 학부모님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지 않고 전혀 또 이제 여전히 통화가 되지 않은 학부모님들 좀 계셨습니다.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는 한 분 한 분 처음에는 가볍게 그냥 아이들 안부와 인사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학부모님과 상담을 하면서는 생각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전에 좀 그냥 전화 상담을 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내용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 보는 것들이 교사가 아이들 보는 것보다 덜 구체적이었다는, 그러니까 참 두루뭉실하게 아이들을 파악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저도 이제 학부모 입장이다 보니까 저도 제 아이들을 또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학부모님과 이제 상담을 하면서는 자녀가 여럿일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 특히 이제 제가 있는 지역이 다자녀가 많은 지역이라 굉장히 학교가 전체적으로 플랫폼을 통일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이후에 뭐 재택근무와 어떤 출근을 번갈아 하면서 그러니까 좀 더 4월 6일 개학이 좀 늦춰질 경우에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전화 상담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수업들에 대해서 또는 아이들하고 연결되는 과정에서 진행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4월 6일 이후에서 4월 16일 개학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발표가 나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잠깐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크게는 아마 한 3그룹
정도로 이렇게 보여졌던 것 같고요. 그 세 그룹 안에서도 각각 조금씩 다른 좀 더 작은 그룹들에 대한 모습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움직였던 당시의 상황들을 좀 떠올려 보면 선생님들이 가장 발빠르게 이제 움직였던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한 그룹들이 좀 보였던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는 다시 두 그룹으로 좀 더 나누어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 부분은 미리 오래전부터 IT와 관련해서 또는 뭐 온라인 그런 수업 관련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신 선생님들이 계셨던 것 같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게 가장 적절하게 본인들의 역량들을 잘 펼쳐내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고요. 아마 대부분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온라인 선도학교에서 선도교원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계약 TF팀에 대해서 이제 참여를 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학교 안에서도 그러니까 얼리 어답터로서 그 역할들을 충분히 잘 감당했던 선생님들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그러니까 발빠르게 대응하는 그 두 이제 그룹 가운데서 한 그룹은 그런 이제 선생님들이 계셨고 또 한 그룹은 굳이 이전까지는 뭐 얼리 어답터로서 그런 역할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어떤 교육과 관련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먼저 해야 될지를 고민해가면서 움직이는 선생님들도 계신 것으로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지금 오지 못하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또는 온라인 환경을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어떤 선생님들은 배움 키트를 준비를 하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직접 뭐 다양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선생님들이 좀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들에게서는 초점 자체가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에서 어떤 부분들을 더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최선인 것인지를 고민하는 선생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좀 더 이제 그런 그룹의 흐름들을 가지고 계셨던 선생님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많은 선생님들도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암묵적으로 누군가 먼저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 필요에 따라서 좀 취사 선택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선생님들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실제로 어떤 그런 교육 상황에서 지금 저희는 온라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마 이제 오프라인에서 내가 좀 더 준비를 하겠다. 지금 온라인 상황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일정 부분에 어떤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들여서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준비하는 것에서 보조적으로 맞춰가고 그리고 그 나머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는 실제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에너지를 쏟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로 보였습니다. 이 선생님들의 특징들은 뭐 너무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은 상황에서 좀 중도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 생각들은 뭐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효율성을 좀 더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그룹과 관련해서는 역시 한 세 번째 그룹 안에서도 두 부류로 좀 나눠졌는데요. 그 세 번째 그룹 있는 선생님들은 실제로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에서 뒤늦게 따라가면서 하긴 하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이 좀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서 한 그룹은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와 환경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좀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오랫동안 익숙해왔던 환경에서 갑자기 변한 지금 온라인 상황에서 적응하기가 좀 어려워하는 선생님들이 계셨고요. 근데 또 이분들과 좀 비슷하지만 좀 결이 달랐던 선생님들 가운데서는 애를 쓰고 해가는 과정에서 노력은 하지만은 그 노력에 대한 결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 선생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와 상황에서 좀 돌이켜 보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장이 좀 펼쳐져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잘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와 가정이 좀 단절된 상황에 놓였는데 이 단절된 상황을 연결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작년에 연락처를 확보해서 가정으로 전화를 하고 아이들 상태를 좀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 정보가 공공 뉴스에서 전해지는 정보가 아니라 담임과 담임교사와 그 아이와 관계를 통해서 접근해가는 그런 뉴스에 대한 것들도 적절하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3월 처음 만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이 아이와 나와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있던 것처럼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이런 관계적인 측면들은 동일하게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처음에 통화를 했을 때는 긴장되고 서로 긴장되는 상황이 좀 있었지만 두세 번 지나가면서부터는 아이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고 한 세 번째부터는 질문을 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친밀해지는 상황이 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면 선생님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교사 교육 공동체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학교가 온라인 상황에서 모든 교사가 모든 수업을 다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라 그것을 적절하게 역할을 나누고 함께 협업해 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배움과 그런 것들이 플랫폼과의 관계나 그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는 삶과 배움이 어떤 아이들과 교사의 만남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히 이 과정들을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함께 준비하는 것들이 더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보면 이번 상황에서는 교사의 어떤 교육적 역할을 돌이켜보면 학부모와의 어떤 관계가 좀 재조정되는 것들이 필요했다고 여겨집니다. 아이들하고 고학년이라 줌으로 이제 수업을 해가는 과정에서 보면 안내를 하고 철저하게 단계적으로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날 이제 회의실을 열고 아이들을 볼 때 여전히 학부모님도 모습도 보이고 그 다음에는 아이가 좀 서두른 모습도 보이고 그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이 부분들을 학교가 또는 뭐 교사 선생님이 학부모와의 준비되는 것까지도 고민을 해보면 이후와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좀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추이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은 이제는 낯설지 않은 상황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마 온라인 교육 자체가 이제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교육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학교는 잘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외부 환경들의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교사는 아이들에게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공동체적으로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학부모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협력하는, 이전까지는 좀 보조적인 그런 자세로 출발했다면 지금은 거의 동반자의 역할로서 학부모가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전과는 더 이상 같은 세상을 경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앞으로 우리에게 온라인 수업 자체가 낯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교육의 본질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교사는 아이들과 그 관계이고 그리고 그것이 교사 안에서는 교사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학부모의 협업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교육은 이런 만남을 통해서
관계로 이어지고 그것이 아이들의 삶으로 전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을 잘 맞추셨습니다. 그래서